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여러분들은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챗GPT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본 정도가 AI를 활용해본 경험이실 텐데요. 최근 중국은 이 딥시크가 등장한 뒤 인공지능 기술 굴기에 자신감과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캐릭터를 내세워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일 중국 매체 펑파이는 인공지능으로 가짜 인물을 등장시켜 만든 영상이 빚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가 범죄 수준에 이른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날 폐막한 양회기간에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재정 투입과 인재 양성으로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빚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이면서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진동은 이번 정협 때 일부 시청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바꾼 영상에 심하게 속았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더 나은 규칙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 장시성의 노령의 한 여성 팬이 얼굴을 진동 배우로 바꿔치기한 인공지능 생성 영상에 속아 가짜 진동의 영화 촬영을 도우려 200만 위안 한화 약 2억 원을 빌린 일이 있었다고 펑파이는 보도했습니다. 진짜 인물보다 가짜 인물에 정서적으로 더 의존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노년층 여성을 누나라고 부르며 감정적인 위로를 건네는 가짜 남성 캐릭터가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정은 제품 판매 창을 열어 건강식품과 장신구 등을 팔고 있습니다. 화면 속 가짜 손자의 귀여운 재롱이나 가짜 전문가의 확고한 조언에 중독된 중노년층은 영상 속 인물이 진위에 개의치 않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펑파이는 짚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AI의 부정적 사례도 있지만 교육 분야에 활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룬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칸 아카데미의 칸미고입니다. 이처럼 AI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칸 아카데미 설립자 살만 칸은 AI야말로 인간의 지능과 잠재력을 강화시켜줄 최고의 학습 도구라고 말합니다. 살만 칸은 자신이 줘서 나는 AI와 공부한다를 통해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나아가 대학 입시제도,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까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AI와 공부한다 책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대학 입시.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내신 등급과 표준화 시험, 특별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고려한다. 앞으로 AI가 이러한 요소들 대부분을 파악하고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는 생성형 AI가 학습활동과 성적평가 방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SAT나 ACT와 같은 표준화 시험들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회를 틈타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등장할 것이다. 특별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글쓰기와 관련 있다. 앞으로 교사와 진로상담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추천서를 쓸 것이고 학생들은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자신의 작문 능력과 창의성을 부풀려 인상적으로 보이는 자기소개서를 쓸 것이다. 하지만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내게 이미 거대 언어 모델 이전에 생성형 AI가 등장할 때부터 기존의 불평등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예를 들어 바시티 블루스 스캔들을 살펴보자. 이는 부유한 유명인 부모들이 비도덕적인 대학 입학 관리자에게 수십만 달러를 주고 지원서 작성은 물론 특별 활동 기록과 사진까지 위조하게 한 사건이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부유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는 대입자문 서비스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한다. 학생 한 명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이러한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여건이 안 되는 가구라도 해도 GPT와 같은 기술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전에는 부유한 가구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도덕적 회색지대에 이제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성형 AI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를 줄여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당장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와 같은 현행 입시제도는 AI가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글쓰기를 도와주는 AI가 등장한 이후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형태의 평가는 사라질 것이고 학생의 체험과 성장 과정을 일일이 기록한 데이터를 AI가 직접 계산하여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즉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사람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AI가 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험 방식과 AI 교육이 가져올 경제적 전망,
수학과 과학 과목을 학습할 때 AI로부터 도움을 받는 직접적인 방법까지 담겨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살만칸과 AI가 가져올 미래에 관한 대화를 한 이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 학부모라면 단연 이 책부터 읽겠다.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재정립하고 싶은 분들께 출판사 RH 코리아에서 나온 나는 AI와 공부한다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본문과 댓글에 책 구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